근데 이론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론이. 이제 5, 6월 달서부터는 모의고사라기보다 이제 영역별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이제 웹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웹 정리는 교육의 기초편에서 주더라도 이게 심리학에서도 막 연결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서부터는 2주에 한 번씩은 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무슨 숙제냐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 체크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일일도 첨삭도 해드릴 거고,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우리 카페에다가 저기를 드릴 거예요. 언제 첨삭 받겠다. 인강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의고사 할 때는 따로 첨삭을 전화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이제 전화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문자로 필요한 시간을, 아니면 이제 제가 또 전화해서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해갖고 자기 거를 출력하고 이제 갖고 다녀야지. 그래서 전화하면은 그걸 딱 펼치고 실제로 이제 1대1로 하는 것처럼 읽어가면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 6월 달서부터 이제 할 거고,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웹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이제 1시까지지만 1시 반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번 주는 이제 1시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1시 반까지 하고, 또 이제 사상과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5시, 6시까지, 또 개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1, 2월 달에 했던 것도 물론 다시 합니다. 하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내재적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건 이제 웹 정리 프린트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닌 거는 이게 칠판에 이렇게 쓸 거니까 잘 보도록 하십시오. 요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것을 이제 웹 정리로 한다면은,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서양 교육사 파트와 관련이 된다면은, 요 내재적 목적은 당연히 뭐와 관련되는 이제 교육의 기초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서양 교육사로 간다면은 인문주의, 그러니까는 15, 16세기 인문주의 사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5, 16세기 인문주의 사상. 요 인문주의가 이제 문해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고전을 부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온다면은 고대 그리스 사상이겠죠. 고대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은 히랍을 자유교육의 고향, 향수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죠?
자유교육의 향수를 어디에서 느끼냐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그리스를 쭉 보게 되면은 그리스를 갖다가 전기 그리스, 후기 그리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전기 그리스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유민 양성이에요. 오케이? 지혜로운 자유민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거든. 그랬을 때 이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유교육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유교육. 그 다음에 인문주의에서 이 인문은 뭐냐면은 고전이거든요. 고전.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지주의로 가자는 거야. 주지주의로. 요게 즉 주지주의는 바로 이런 텍스트,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 내재적 목적과 관련돼서는 참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것이 뭐냐? 항존주의라는 거죠. 항존주의. 항존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이 위대한 고전을 통해서, 그죠? 오케이. 위대한 고전을 통해서 인간성을 양성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존주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등장이 되는 겁니다. 또 요 내재적 목적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요, 결국은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교육과, 그러니까 인성을 함양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교육의 기초편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교육의 기초편에서 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내재적 목적은 이미 여러분들 시험에 2014학년도인가요? 그렇죠? 이게 2014학년도에 출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제되었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 성형수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제 근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교육의 목적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재는 안에 있다는 것이고 외재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 교육의 본질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 하면은 딱 들어갈 것이 뭐라고요?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본질은. 그러니까는요, 내재적 목적이 교육의 본질에 해당된다는 거죠. 요게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느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어떤 컬럼을 읽든지 교육학자들이 쓴 글에서 논문에서 교육의 본질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으로 연결돼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야. 오늘날 교육의 비본질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즉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교육의 본질, 그러면 그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내재적 목적이 아니라면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의 비본질성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뭡니까? 비본질성을, 교육의 비본질성을 교육의 수단성이라고 이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자꾸만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 가보세요. 저기 대전에 학교 간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대구에 또 학교 간 영어과 선생님들. 전화가 왔어요. 첫 출근. 어리벙벙하다. 가슴 설레인다. 근데, 진짜로 이젠 조금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우리는 계속 자꾸만 강조되는 게 뭐야? 내재적 목적을 자꾸만 교육학에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 가면 뭘 강조하겠어요? 외재적 목적을 자꾸만 강조한다고요. 왜? 그거를 평가하기 시작한다고. 학교 평가가. 실제로 여러분들 사범대에서 전공 과목이 없어지는 과가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느냐를 따져요. 외재적 목적으로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사범대학 교수님들도요, 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참다운 교사가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셔야 돼. 따로 인성을 함양시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재적 목적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시작. 자아실현. 오케이. 인격 완성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올해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물론 시험에 나올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재적 목적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성형수술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로 나오겠느냐? 교육의 본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교육의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그죠? 바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래성을 따지는 게 아니죠. 비본래성을 따지는 거죠.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입신양명. 그렇죠. 출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후기 그리스의 교육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입신양명, 출세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풍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시작. 소피스트였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인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파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외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쓸 때, 글을 결론적으로 쓸 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거기 있습니다. 왜?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교육은 그건 교육이 아니야. 근데 오늘날 찌그러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떤 찌그러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쪽을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대학에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교육이 지금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이쪽만 강조하면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교육은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는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의 의미, 이게 바로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본래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활동 밖에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외제적 목적을 말하는 거겠죠.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이제 이게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시험에 또 나올 사람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거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피터스입니다. 피터스. 근데 자, 누누이 얘기하는 거 이게요. 우리 피터스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지식의 형식이죠. 오케이. 자, 지식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의 구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지식의 형식을 왜 강조할까? 물론 지식의 형식은 주지교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말하는 이런 주지교육의 주지교과라고. 주지교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피터스가 왜 지식의 형식을 강조했다고요? 선험적이기 때문에 그거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식의 형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외친 이유는 어디 있냐는 거야. 그렇죠. 기존의 교육이 너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 시작. 조건화 또 교화같이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것도 새로 할 거니까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상기하시면 돼.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래서 이제 30분씩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줄줄이 이제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것이 자꾸 연결되고 종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글을 못 쓰는 이유는 분절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분절적이면 안 되잖아. 통합적이잖아. 객관주의가 분절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분절적인 지식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교육을 갖다가 저쪽으로 계속 밀고 나오면 우리 이쪽 선생님들이 안 보여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봅시다. 이쪽을 갖다가 뭐로 볼까요? 지식이나 신념으로 볼까요? 지식이나 신념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갖다가 뭐로 볼까요? 습관이나 오케이. 행동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오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교수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수 개념과 가까워진다 이 얘기야. 교수 중심 개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지식이나 신념을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교화라고 한다 이거야. 교화. 오케이? 이 교화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위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교.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교화 위교. 그러니까 이 지식이나 신념을 뭐 한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식이나 신념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기시켜서 정답만을 강요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시작.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적 판단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라니까. 피터스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의 신념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업이다 또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습관이나 행동을, 그렇죠, 이거 세뇌화가 되는 거죠. 세뇌화를 다른 말로 조건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교육적으로는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야, 피터스는. 그래서 진짜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은 뭐냐? 저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식의 형식은 뭐냐? 저 옛날서부터 진짜 우리 인간에게 정신 세상에 이롭다고 생각되는, 가치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과 내용이라는 거죠. 주로 어떤 교과들이에요? 생각난 대로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성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과들이 뭘까요? 철학, 도덕, 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걸 공부해야만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이거 공부 왜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요. 옛날서부터, 저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건 진짜 가치로운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선엄적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옛날서부터 해온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작. 선엄적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한다는 것은,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한다는 것은 뭐로 입문하는 거예요? 시작. 공적 전통애로의 입문이다라는 거야. 공적 전통이라는 건 뭐냐? 공적으로, 사적이 아니야. 공적으로. 저 옛날서부터 전통적으로 이거 공부해왔으니까 해야 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저 옛날부터. 오케이? 전통적으로. 자, 그래서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시작. 공적 전통애로의 입문이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스가 교육의 준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 교육의 준거로 세 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왜? 지식의 형식은 교육의 준거 속에 들어가 있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거 지식의 형식은. 그러니까 피터스가 교육의 준거 세 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뭐냐? 시작. 교화나 조건화 세뇌화를 뭐라고요? 시작.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온당한 방법,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은 뭐냐? 저 세 가지 준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여기는 훈련에 해당되는 거죠.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터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써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딱 던져야 될 것이 뭐예요? 시작. 세뇌와 조건화 교화는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 세 가지 준거가 필요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준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식의 형식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의 형식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느냐? 피터스가 말하는 교육의 준거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규범, 인, 과. 자네가 규범인가? 오케이. 규범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인데 저 세 가지 중에서 자, 인지적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얘기야, 생각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지식의 형식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작. 인지적 준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인지적 준거, 생각이잖아, 생각. 지식. 그래서 결국 뭐야?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시작. 지적인 안목이나 이해를 넓혀준다는 거야. 확실히 틀리죠, 그죠? 다시 한번 공부하니까는 이해가 팍팍 되죠.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의 형식, 자, 지식의 형식을 하면 합리적인 마음 개발이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철학이니 종교니 예술이니 무슨 수학이니 논리학이니 이런 걸 공부를 하면은 합리적인 이성 개발이 되는 거야. 마음 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인 안목이 넓혀지고 이해력이 넓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다음 이제 규범은 뭐예요? 가치로운 것이라는 거지. 가치로운 것, 도덕적으로 가치로운 것을 가르치자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규범적 준거는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는 거야. 이게 내재적 목적과 규범적 준거가.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 준거는 뭐야? 시작. 가르치는 과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 가르치는 과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과정적 준거야. 이게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내재적 목적. 그럼 우리가 이제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이 풍부하지 못한 이유는 논거가 없기 때문에 글이 풍부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한 줄 쓰면 쓸 게 없어요라는 것은 결국 뭐야?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이 얘기야. 한 줄 쓰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내 머릿속에 뭐 아무도 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 웹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재적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요. 서양 교육사 차원에서는 시작. 15, 16세기의 인문주의란 말이에요. 인문주의에서 인문은 어떤 뜻이라고요? 시작. 고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전을 부흥하자는 거야. 이걸 문예 부흥이라는 거죠. 불어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야. 르네상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에서 뭐가 있다고? 시작. 항존주의가 있어. 항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야? 시작. 위대한 고전을 읽자는 거야. 위대한 고전. 허친스라는 사람이 100권의 책을 딱 정해줘. 적어도 요거는 읽어야 사람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인격 완성,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100권을 주어진다. 100권을. 그게 위대한 고전 또는 다른 말로 대저서라고 한다고 그래. 대저서. The Great Books. 자, 그 다음에 또 교육의 기초 표현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시작. 인성교육이야. 인성교육. 이따 할 겁니다. 인성교육. 결국 이거 여러분들 내재적 목적 강조하는 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됨의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시작.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어. 피터스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시작. 지식의 형식이다. 그러면 지식의 형식과 유사한 지식의 구조라는 게 있어. 그거 틀려. 그거 누구야? 브루너야. 발견학습. 그 수교과는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선생님 화학이라 그랬지. 근데 왜 자꾸 보면 선생님 보면 수교과 생각이 나지? 자, 그럼 봐봐요. 지식의 구조란 말이야.
근데 봐봐요. 지식의 형식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지식의 구조는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피터스는 뭐예요? 교과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지교과잖아. 이제 이해 가요? 오케이. 다시. 자, 피터스는 무슨 교육과정이요? 시작. 교과 중심 교육과정. 불어넣으냐? 시작.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이제 모으면 돼. 그러니까 벌써 지식의 형식을 써야 되는데 지식의 구조를 써야 된다든가, 지식의 구조를 써야 되는데 지식의 형식을 쓴다든가, 그러면 벌써 교육과정을 완전히 달리 쓰는 거잖아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터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피터스가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데 이 지식의 형식은 준거, 교육의 준거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시작. 인지적 준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피터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앞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교육이, 기존의 교육이 시작.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온당하지 못했는데? 시작. 세뇌와 조건화 교화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럼 도덕적으로 온당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야 된다? 시작. 세 가지 준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준거에서는 시작.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나요? 그러면 규범적 준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 가치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시작.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인지적 준거는 뭐야? 시작. 지식의 형식을 공부함으로써 시작. 지적인 안목과 이해가 넓혀져. 당연해. 이게 쉽게 말하면 공부 많이 하면 뭐야? 유식해진다는 거거든. 그걸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왜? 자유교육은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준거야? 시작. 과정적 준거다. 이 과정적 준거는 뭘 말하는 거야? 시작.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이 웹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탁 떠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죠. 3번 박교사. 박교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는 누구냐?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다? 여러분 한번 유추해봐요.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죠? 시작. 외재적 목적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봐봐요. 학교 가면은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교지를 하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교육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고를 좀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아는 게 있어야 쓰는 거 아니야. 교육학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딱 깔려 있어야만 글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글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심각하잖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너 사람 대에 이 교육 시켰다 그러뇨. 머리끄덩이 잡혀갖고 내 머리 될 수가 있어. 확 벗겨질 수가 있어. 왜? 부모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 자기 자식 무조건 인류대학에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되는 거라고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선생 알기로 공부나 안 가르치고 이상하고 왜 이러고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애들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칸트라든가 이런 교육학적으로 막 얘기하면 애들이요, 저 뒤에서 공부합시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한번 면면히 봐봐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가. 자기만 알고 난 대학 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꼭 인류대학 못 가요. 그죠? 지향하면서 인류대학 외치면서 인류대학 못 간다고. 근데 그건 부모님 문제지 애기 문제는 아니라고. 사실상 부모님이 자꾸만 이렇게 길들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심각해질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 애들 대학 진학도 시키고. 왜냐면 외재적 목적과 내재적 목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도 진학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요. 때려치던지. 이게 교사 되는 게 힘든 직업이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 벌써 딱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죠? 지금 외제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 교육활동 그 자체. 이걸 뭐라는 거예요? 시작. 내재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 쓸 때 뭐야? 시작.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교육활동 그 자체가 뭐냐? education itself가 뭐냐는 거야. 영어로 education itself라고 그래. 교육 그 자체. 교육활동 그 자체. 응? 그게 뭐냐면 내재적 목적이야. 즉 자신의 인격 완성에 있는 거야. 오케이? 일 그 자체 그러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그 기쁨을 얻는 거. 그런 걸 일 그 자체라고 하는 거야. 어? 영어로 그 자체. work itself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름다운 그 자체.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너 나 왜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여자친구가 너 나 왜 좋아하는데 그러면 넌 아름다운 그 자체. 이게 최고의 천사야. 근데 그걸 싫어하죠. 너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뭐 100가지로 한번 얘기해봐.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 그거. 근데 너는 아름다운 그 자체. 이게 최고의 천사야. 어? 오케이? 그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활동 그 자체. 이걸 내재적 목적이라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활동은 다름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요.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재적 목적에서 지식 그 자체를, 그 지식 활동 그 자체를 얘기한다 했을 때 이 지식은 대학 진학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니까? 뭐를 위한 지식이야? 시작.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이야. 다시 말해서 인간 되기 위한 지식, 다시 말해서 자유교육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에서 말하는 지식과 내재적 목적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의미는 다른 거야. 박 교사, 교육이 지나치게 외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 자, 밑줄 그십시오.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나 개인의 좋은 삶, 영어로 웰빙. 웰빙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웰빙. 어디를 보시냐면은 아예 나왔으니까 웰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자유교육을 강조한 학자 나와 있죠. 파이트 소박하게 발표하시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이트. 왜냐면 피터스는 실제로 이 내재적 목적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시험은 자유교육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자유교육을 교육의 목적과 연관해서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재적 목적을 쓰면서 피터스를 쓴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절대평가 2번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옛날에도 절대평가 나왔거든. 근데 분명히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절대평가 나온다 그랬어.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능력 중심의 평가, 그죠? 성장 중심의 평가도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야. 그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형성평가도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작년에 우리 워커도 다 외우고 갔어, 그죠? 워커의 수기모요. 그러니까 봐봐요. 타일러가 작년, 재작년에 나왔고 워커가 작년에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냐는 거야. 파이나 같은 쪽으로, 그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지금 70년대가 남은 거지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파이트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터스 이제 벗어나서 파이트를 보겠습니다. 파이트는요, 자유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죠? 그래, 자유교육 그런 것도 좋지만 자율성을 신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유교육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우기 싫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최소 필수 과목이라는 이름 하에 도덕적으로 온당하다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범주를 제시했어. 사람들이 배우기 싫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가르쳐야 돼. 근데 왜 봐봐요. 필수 과목이잖아. 이거 강제야. 필수는. 선택은 강제가 아니잖아. 자, 봐봐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저 수석 졸업했다 그랬습니다. 4.0이야. 4.5 만점에 4.0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4.0은 신의 점수예요. 학점이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신의 점수예요. 전교 수석 졸업이라니까요, 제가요. 근데 그 수석 졸업을 돌아가면서 줘요. 과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과가 뭐 100개 과다 그러면요.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그 우리 과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단과대학 수석도 돌아가면서 줘요. 그래서 우리 과가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과 수석인데 제가 유일하게 다 올해입니다. 올해. 딱 유일하게 C+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라고요? 체육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체 구조상 체육을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C+. 근데 그게 교양 필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학점 펑크 나면요. 그렇다고 그때는요. 이거 드랍시키고 새로 이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그냥 한 번 받으면 끝이야. F 받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저도 내일 모레 개강이에요. 47명 수강 신청했더구만. 너무 많아. 그 애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드랍시키도록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리포트 매주 내도록 하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강 신청을 애들이 이제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는 7명 갖고 했어요. 얼마나 널널해. C+ 2명 나머지는 다 그 B+, A+ 다 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필수 과목은 안 하면 안 돼.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이 얘기하는 거야. 봐봐요. 자유교육을 최소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거야. 왜? 자유교양교육 공부하라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철학 공부해.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화이트는 자유교육을 비판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싫다 하더라도 강제로 가르쳐야 되는 과목을 최소 필수 과목이라는 이름하에 도덕적으로 온당하다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범주를 했는데요. 즉, 직접 배우지 않고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이론적 활동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배우지 않고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실용적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활동이 있다고요? 시작. 이론적 활동이 있고 실용적 활동이 있는데, 실용적 활동은 뭐예요? 직접 배우지 않아도 알아. 예를 들어서요, 밥이 있는데 앞에 숟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배우지 않아도 않는다고. 근데 이론적 활동은요, 시작. 배우지 않으면 몰라. 배우지 않으면 몰라. 여기서 이론적 활동은 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한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배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론적 가치의 교과를 확립하고 그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필수인데, 이 경우에 반드시 경제성을 원리를 고려해야 된다. 경제성 원리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최소 필수 과목이라는 거야. 왜? 경제성의 원리가 뭐야? 시작.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거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거 그 이론적 활동으로서 이런 교과를 가르쳐가 아니라 진짜 엑기스지. 엑기스. 철학 같은 거. 제가 철학 전공이라고 철학을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철학 같은 거. 그 최소 필수로. 오케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왜? 안 하거든. 여기 철학 공부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학교 때요. 철학 선택하신 분 손 들어봐봐요. 한두 분밖에 없다고. 안 한다니까? 근데 저희 때는 대학 다닐 때요. 필수였거든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영어도 2학년 때까지 필수였어. 교양 영어도 2학년 때까지 필수. 지겹지. 근데 안 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여기서 이론적 활동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한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배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론적 가치의 교과를 확립하라 이거야. 그것을 전수해야 된다면서 필수고, 이 경우에 반드시 경제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최소 필수 요소이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 신장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자, 학교에서 어쨌든 강제로 가르치라는 말이잖아. 저 뒤에서는 최소 필수 과목으로. 근데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걸 웰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앞에서는 이거 애들이 스스로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와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론적 지식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교과를 공부하게 되면 뭐가 신장이 되는 거야?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최소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요 정도는 공부해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신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 자유교육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율성이 신장이 안 돼.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 노예의 삶. 주체적인 인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한다든가 예술을 공부한다든가 종교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을 이런 사람들이 자율성 신장을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유교육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가죠? 자, 아이러니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파이트는요, 자율성 신장을 곧 웰빙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참사리로 보는 거야, 참사리. 근데 우리는 이제 웰빙을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얘기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거야. 실제로 웰빙은 그런 의미는 아니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웰빙은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해서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웰빙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훗날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은 자꾸만 뭘 권해야 돼요? 그럼요, 자유교육, 즉 교양교육을 넓히도록 자꾸만 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때 전공과 교양 과목으로 나누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 근데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양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당구? 이런 것들도, 댄스? 이런 것들도 다 자유, 그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주지교과를 말하는 거야. 주지교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과를 제 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단 기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일단은 고맙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빡세게, 너희들을 자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빡세게 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주 리포트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가면 훅 떨어져서 몇 명 안 남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수업하도록 하자. 그러면 한 7명, 10명이면 토론 잘 되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죠. 그 4번에서요, 학생, 교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실합에서 교양을 느낀다며요. 김정경, 교육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교육받은 사람은요, 어디에서 교양을 느껴요? 실합이 그리스야. 그리스에서 교양을 느낀다며요. 여기서 실합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가르치나요?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교육이야. 교육의 원형이야 이게. 왜냐면 자유교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칠자유교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과서의 원형이 되는 거거든. 오늘날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힐압의 자유교육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글쎄 제대로 설명을 하면 아주 길어. 간단히 말하면은 힐압의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자 밑줄 그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의 시작 동굴의 비유와 관련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동굴 안 속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무지, 환상, 오류에 사로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굴 속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시작 환상, 오류, 무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동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뭘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는 거죠. 이게 참된 진리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보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라? 시작 자유교육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는 두 가지 철학적 주장이 있는데 허스트에 따르면 그것은 마음과 지식, 지식과 실제의 관련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5번.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유교육은 실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맞죠? 파이트로 얘기하면 어떤 활동보다는 어떤 활동을 강조하는 거야. 파이트로 얘기한다면 시작 실용적 활동보다는 이론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자유교육은 한마디로 뭐야? 실제적 지식이 아니야. 왜?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tekst. 근데 그 텍스트가 뭐야?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야. 철학, 예술, 그러니까 주지교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지교과들이란 말이야. 현대의 자유교육은 마음과 지식의 논리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 고대 로마나 중세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유교육의 출발점은 이스코라테스 사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2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